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바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사 과목 중에서도 전화, 응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전화, 응대 중에서도 오늘은 전화를 여러분들이 직접 걸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화를 받는 것만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학습 목표부터 읽어보러 갈게요. 고고! 학습 목표입니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외 전화 걸기 원칙에 맞추어 전화를 걸어 연결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를 한번 걸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여러분들은 상사의 비서이기 때문에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뭐다? 그렇지. 자, 요즘 시대는 글로벌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안에서 전화하는 것 말고도 국외로, 바깥으로 국제전화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 국제전화를 한번 걸어본 친구 있나요? 없나요? 자, 국제전화를 걸 때에는 어떻게 다이얼을 눌러야 되는지 요거까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오늘 공부하러 가볼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일단은 전화를 걸 준비부터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죠. 자, 전화를 걸려고 준비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내가 통화를 걸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먼저 알고 있어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걸 거고 그 사람 전화번호가 무엇인지까지 알게 되었다면 내가 왜 전화를 하는지 용건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 놓는다면 미리 정리한 내용을 보고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전화 응대를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한 서류들을 막 그때서 찾으려고 하면 정신도 없고 제대로 된 내용을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준비를 해놓고 그 서류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것들은 미리 한 켠에 준비를 해놓는 다음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전화를 걸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전화를 직접 걸어볼 건데요. 자, 전화 걸 때는 어떠한 순서로 전화를 걸어야 되냐?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상대방을 확인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산업 회장실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 두 번째, 자, 용건은 결론부터 말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부터 밝혔으면 내가 무슨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혹시 사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이렇게 결론부터, 용건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복창을 하도록 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화를 응대할 때, 받을 때에도 전달받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전화를 걸 때도 여러분들이 항상 복창을 먼저, 복창이라는 건 따라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잘 전달이 되었는지 상대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끝맺음 인사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용건을 다 맞췄으니까 우리 전화를 끊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끝맺음 인사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항, 끝맺음 인사하고 바로 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는 상대가 먼저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놓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내려놓을 때는 상대에게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용히 살짝 이렇게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전화 걸기 성공!
자, 세 번째, 이제 상황별로 전화를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들을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통화 희망자가 부재 중인 상황, 즉 자리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화를 하지 못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나는 지금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쯤 통화가 가능한지 통화 가능 시간을 물어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몇 시쯤 전화를 드리면 통화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내가 다음번에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부재 중일 때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 그러면 언제 내가 다시 전화를 할 테니 그때 전화를 받아달라 라고 약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이 돌아오면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이러려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대로 1시간 후에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사님이 돌아오시면 꼭 전화 달라고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대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전화해달라 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시 언제 전화할 테니 그때는 전화를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어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내가 전화했었다라는 걸 상대한테 알려줘야지 조금 더 상대가 이거 바로 이거 급한 건이었지 하면서 바로 전화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 소속인지 전화번호, 회신받을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전화를 했는지 이 용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부재 중인 내가 통화하고자 하는 그 사람도 그 메모를 봤을 때 급한 거면 바로 전화를 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가나전자 김동수 사장님께서 통화 원하신다고 메모 남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등 누가 통화를 원한다, 전화에 대한 용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나한테 다시 전화를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번호는 123-4567이고 저는 비서 김시바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어디 소속이고 이름이 무엇이었는지까지 남겨주면 바로 그 메모를 보고 통화 희망자가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럼 통화를 이제 마치기 전에는 뭘 해야 되냐?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비서로서.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방금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적어 놓으면 아주 편리할 거예요. 왜냐? 선생님, 제가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재 중이었는데 왜 대신 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놔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혹시나 내가 메모를 부탁을 했는데 메모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그때 통화를 했던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래 돼서 전달이 되지 않은 모양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그때 누구랑 통화했는지 자체를 몰라. 그러면 누구한테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한 번 상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일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마치기 전에는 죄송하지만 메모 받으시는 분의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한 번 더 지금 통화를 대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통화 희망자가 자리에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뭐냐? 갑자기 통화를 잘 하고 있는데 뚝 하고 끊겼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바로 다시 걸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다시 걸어서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용건을 이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자, 어쨌든 통화가 끊겼기 때문에 다시 걸었을 때 사과의 인사는 간단하게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화가 도중에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뒤에 보시면 상사가 통화 중에 전화가 끊겼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바로 전화를 연결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 내가 통화를 하다가 끊어졌을 때는 잠시 전화가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용건을 바로 얘기하면 되지만 상사가 통화 중이었다가
전화가 끊어졌을 때는 다시 여러분, 비서인 여러분들이 전화를 연결해줘야겠죠. 그랬을 때에는 상사한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후에 연결을 다시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황, 전화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가끔 통신 문제로 또는 전화기의 문제로 인해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때도 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그냥 안 들려도 들리는 척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업무하실 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제일 중요한 거 정확한 정보 전달,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잘 안 들려, 그럼 안 들린다고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내가 지금 잘 들리지 않으니 네가 조금 다시 얘기해줘라 라고 양해를 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동응답기에 녹음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동응답기가 무엇인지 아나요? 자동응답기는 왜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통화를 받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전화벨 소리가 뚜루루 하고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예쁜 언니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은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아, 뚜루루 하고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뭐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하고 삐 소리가 나죠? 이게 바로 자동응답기예요 여러분들.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내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끔 하는 걸 자동응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동응답기에 녹음을 해야 될 때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 소속과 이름에 대해서 밝히고 내가 왜 전화했는지 이 용건에 대해서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전화를 받아 보려면 어디로 연락을 주세요 하고 연락처까지 둬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언제 지금 전화를 걸었다, 시간이랑 날짜를 같이 얘기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전화를 여러분들이 직접 걸 때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학습목표 얘기할 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회사에서 비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당연히 해외로 전화를 걸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해외로 전화를 걸 때 어떻게 다이얼을, 번호를 눌러야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전화를 누를 때는요, 일단 바로 공식 옆에 써져 있죠 여러분들. 국제전화 서비스 번호라고 나와 있죠. 국제전화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번호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001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번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번호를 일단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자, 국가번호란 뭐냐?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몇 번이라고 써있나요? 그렇죠, 82번 써져 있고요. 미국 1번, 일본 81번, 이렇게 나라별로 국가번호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실 수 있냐면 우리 왜 패땡땡땡 이 SNS 있죠 여러분들, 얼굴책 그 SNS 네, 그 얼굴책 SNS에 보시면 계정에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 부분 쓸 때 아이디를 쓰기도 하지만 내 전화번호를 먼저 쓰기도 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정 가입을 하실 때 전화번호를 010 이렇게부터 시작을 할 텐데 앞에 보시면 계정을 가끔 하다 보면 플러스 82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번호인 82번이 붙은 거예요. 왜 붙었을까요? 그쵸? 얼굴책 얼굴책 SNS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전화번호를 써서 계정을 만들 때에는요, 앞에 내가 어느 나라에서 이 번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번호인 82번 국가번호가 뜨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래서 국가번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역번호 맨 앞에 뭐죠? 그렇죠, 043. 서울은 뭐죠? 02. 인천은 뭐죠? 032. 이렇게 각각의 지역별로 지역번호가 붙어져 있죠? 이 지역번호를 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 뭐가 있냐면 지역번호 앞에 만약에 0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는 맨 앞자리 0은 생략하고 그 다음 자리부터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역번호가 0, 4, 3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앞에 0을 지워버리고 4, 3만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전화를 걸고자 하는 상대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수행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 보니까요, 지금 나는 회사에 어디에 있냐면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에서요. 내가 어디다가 전화를 걸 거냐면 일본에 있는 동경 지사장한테 전화를 걸려고 한대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떻게 번호를 눌러야 되냐? 자, 첫 번째, 우리 국제전화 서비스 번호부터 눌러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 회사에서는 001번을 쓸 겁니다. 그럼 001부터 001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눌러야 되죠? 그렇죠. 국가번호 눌러야 된다 그랬죠. 자, 국가번호 뭐 눌러야 될까요? 한국 거 눌러야 될까요, 여러분들? 일본 거 눌러야 될까요? 그렇죠. 일본 거 누르셔야 돼요. 왜? 선생님,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국가번호 누르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있는 국가번호를 누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문제 상황에서는 일본 동경에 있는 지사장한테 전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일본 국가번호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일본 국가번호 몇 번이죠? 그렇죠. 81번이죠, 여러분들. 그럼 81번 누르실 거고요. 자, 지역번호 제가 주었죠. 지역번호 몇 번인가요? 03번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03번 그대로 누를까요? 삐,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03번 그대로 누르시면 안 되고요. 지역번호에서 앞에 0으로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0을 없애고 뒤에 자리부터 눌러야 된다. 그러면 03에서 0을 지우고 몇 번만 누르면 될까요? 3번만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밑에 1653-8576 요렇게 번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있냐면 미국으로 출장을 왔나봐요, 여러분들. 자, 미국에서 어디에다가 전화를 걸 거냐면 한국에 있는 동료한테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국제 서비스 번호인, 국제전화 서비스 번호인 001부터 누를 거고요. 자, 그 다음 저는 지금 미국에 있지만 누구한테 전화를 걸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동료한테 전화를 걸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 번호 몇 번이라고 했죠? 그렇죠. 82번이라고 얘기했었죠. 82번을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 앞에 지역번호 붙이나요? 안 붙이죠, 그쵸? 그냥 010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도 앞에 010 할 때 맨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하면 이 앞자리를 써주지 않고 뒤에 10부터 써줍니다. 그래서 10까지 써주고 뒤에 번호인 1235-6578 요렇게 써주는 게 정답입니다. 참 쉽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전화를 걸어보는 거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한번 하실만 하셨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셔서 비서가 되신다면 꼭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마시고 전화를 직접 걸 수 있는 그런 직무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